M1 맥북 프로 CTO 2주간 사용해봤습니다. 좋았던 점은 자막바가 검은색으로, 나빴던 점은 자막바가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영상 편집 잘 됩니다. 4K 영상 올렸을 때 버벅거림 없고, 효과 줬을 때 약간의 딜레이가 있고, 복잡한 효과 부여 시 버벅임이 있으나 렌더링하면 괜찮습니다. 900북처럼 플레이 타임 자체가 밀리고 화면이 프리즈 되는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화면 밝기가 좋습니다. 태양이 내리쬐는 애틀란타의 대낮에 야외에서 맥북을 켜도 시인성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포트가 2개뿐입니다. 잡다한 기기들을 다중으로 연결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40만원 내외 하는 독스테이션을 마련해야 안정적으로 많은 기기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빠릅니다. 컴퓨터를 종료해도 디스플레이를 열 때 무조건 켜집니다. 생각해보면 열자마자 안 켜질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쓰기 위해 여는 경우가 대다수일 테니 말이죠. 아이폰 반응 속도와 견줄 만큼 빨리 화면이 켜집니다. 디스플레이를 2개 이상 연결하려면 꼼수를 써야 합니다. 외부 디스플레이는 1개만 지원합니다. 게임이 잘 돌아갑니다. 워크스테이션의 특성상 고사양 게임은 아무리 사양을 낮춰도 잘 돌아가지 않았으나 예상외로 잘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 4K 화질은 시도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디자인이 너무 그대로입니다. 그냥 냅두고 보면 이전 버전과 차이를 거의 느낄 수 없습니다. 이걸 단점으로 해야 할지 장점으로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장점으로 뒀습니다. 터치바가 있습니다. 이건 개인 취향이니 존중 부탁드립니다. 쓰다 보니 편하더군요. 사운드가 미쳤습니다. 맥북을 모니터에 연결하고 사용했는데 사운드가 좋아서 내가 스피커를 바꿨나 했습니다. 보통은 모니터 내장된 쓰레기 스피커로 들으면서 작업했는데 갑자기 고퀄리티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넷플릭스 침대에서 편안하게 감상해도 소리는 서라운드로 빵빵하게 들려줍니다. 배터리가 오래가는 편입니다. 넷플릭스만 미친듯이 본다고 했을 때 10시간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짧은 시즌을 한 시즌 정주행도 가능해 보입니다. 영상 작업은 보통 구형 맥북이 고사양 작업 시 2시간 정도 버티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이 녀석은 대강 계산해봤을 때 4시간 정도 버틸 것으로 기대됩니다. 맥북 2016 버전부터 그랬지만 사과에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2015에서 바로 갈아탔기 때문에 아쉬운 포인트라 지적해봤습니다. 트랙패드가 커졌습니다. 이제 드래그 할 때 의식하지 않고 해도 끝부분을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타건감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이전 버전 맥북들은 타건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구분이 가지 않아서 정감이 가지 않았는데 훨씬 괜찮은 면모를 보여줍니다. 외장 모니터 연결 시 가끔 이런 병크를 터뜨립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패치로 개선될지도 아직은 의문입니다. 하지만 자주 이러진 않더라고요. 로제타2가 잘 돌아갑니다. 9버전에서 욕을 패대기로 먹은 것과는 반대로 약간의 성능 저하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부드럽게 구동됩니다. 단 관련 프로그램 최초 실행 시에는 시간이 조금 소요됩니다. 벤치마크 성능이 미쳤습니다. 하나의 칩에 모든 것이 때려박혀 있다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준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펜 돌아가는 소리가 거의 안 들립니다. 지금 되게 부하가 센 작업을 하고 있는데 팬이 안 돌아. 이제 조용한 도서관에서도 작업이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어. 가격이 준수해졌습니다. 같은 가격, 같은 사양 인텔 맥에 비해 30만원 가까이 저렴하면서 비교적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전문 툴의 호환성이 떨어집니다. 애프터 이펙트나 파이널 컷의 경우 서드파티 효과 프로그램이 제대로 구동 안 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안정되려면 1, 2년의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영타로 치다 갑자기 한타를 입력했을 때 자소 분리가 되는 현상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발전한 축에 끼는 부분이라 좋은 점으로 분류했습니다. 페이스타임 카메라가 여전히 1280 해상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아쉬운 포인트였습니다. 발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과거 맥북 2015의 경우 거짓말 좀 더 못해서 메인보드 부분 만질 때 데일 수도 있겠다 싶은 정도의 온도였는데 이건 좀 따뜻하다 싶은 정도네요. M1 칩이 A 시리즈 칩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길래 아이폰 앱도 맥에서 돌아가지 않을까? 그럼 블루스택 같은 프로그램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아무래도 각 사용 디바이스에 따른 게임 이용에 장단점이 있고 이로 인해 격차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인지 정책상 막아놓고 있습니다. 이걸 편법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막혔다고 하네요. 최근 맥북으로 라이브를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발열이나 스로틀링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라이브는 인터넷 통신, 영상 인코딩, 그래픽 작업 등 종합적인 컴퓨팅 성능이 요구되는 작업이죠. 하지만 팬이 도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안 돈 건 또 아닌데 발열 관리를 정말 미친듯이 잘하는 결과물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라이즈 오브 툼레이더를 시범적으로 돌렸을 때도 초당 30에서 40프레임 정도는 준수하게 방어해주는 수준이었죠. 그러면서도 팬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게임을 방해받는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인텔 맥북이었다면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 때문에 골치 꽤나 썩었겠죠. 애플은 괴물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만들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내놓는 것마다 효율성은 때려치우고 우리의 방식에 니네가 맞춰라 하는 식이었는데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소한 영상 편집 성능 면에서요. 아직도 개선할 부분은 많지만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반박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우려가 듭니다. 나중에 이 저렴한 고성능 하드웨어를 통해 시장을 독식하고 나서 얼마나 가격을 올려받을까 하는 걱정도 듭니다. 애플이니까요. 모니터 스탠드 하나에 100만원씩 받아먹는 애들이니까요. 여기까지 정곰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찾아와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곰빡! 여러분의 댓글은 정곰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